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거창한 사건에서 갈리지 않는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이끌며 수천 명의 사람을 지켜보았다. 학벌도, 말솜씨도, 아이디어도 제각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할 만큼 한 가지에서 결론이 갈렸다. 정리 하나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정리 하나를 못하는 사람. 이 둘은 결국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 사람들은 성공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의 기본부터 흐트러져 있다. 책상 위에 어질러진 종이 한 장, 침대 옆에 던져진 옷 한 벌,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른 채 굴러다니는 컵 하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 사소함이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생각도 정리가 안 된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행동이 흐트러지고 행동이 흐트러지면 결국 인생의 방향을 잃는다. 나는 이걸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부른다.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아도 구조가 엉키면 마지막에서 반드시 무너진다. 군대에서 침상을 정리하는 이유를 많은 이들은 단순한 규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 안에 숨겨진 본질을 안다. 침상 하나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업무에서든 마무리를 치밀하게 하지 못한다. 디테일을 다루는 힘, 작은 것을 끝까지 붙잡는 끈기, 정해진 기준을 지켜내는 단련, 이것이 모든 성과의 토대다. 사람은 자신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의 수준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 요즘 세상은 특히 더 그렇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결정을 한다.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 둘지, 무엇을 먼저 할지, 무엇을 미룰지, 이런 반복된 선택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결정 피로 디시전 패티그라는 개념이 연구에서 다뤄져 왔다. 선택과 자기 통제가 계속 소모되면 결국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큰 실수로 번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아침의 시작부터 흔들리면 그날의 판단은 이미 늦는다. 그리고 아침을 흔드는 가장 흔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바로 정리되지 않은 생활 구조다. 더 무서운 건 정리되지 않은 공간이 단지 보기 싫다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UCLA 연구팀이 가정의 일상을 관찰하며 집을 어질러졌다 클러터고 느끼는 사람들, 특히 엄마들에게서 만성 스트레스와 연결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패턴이 나타났다고 알려졌다. 나는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에서 보아온 사람들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책상 위가 복잡한 사람은 마음속에도 늘 미처 끝내지 못한 것이 쌓여 있었다. 그러니 집중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 신경이 곤두서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사라진다. 정리는 단지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숨쉬게 하는 일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성향상 정리가 어려워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 말이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다. 정리 전문가들은 정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충동성, 부주의 같은 특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성인 ADHD의 전 세계 유병률을 약 3% 수준으로 추정한 정리된 연구도 있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을 본다. 정리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라는 것이다. 성격은 타고날 수 있지만 습관은 길들일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오래 걸릴 뿐 원칙과 시스템이 생기면 누구든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침상 하나, 책상 한 칸이라는 사실이 핵심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일단 너의 공간부터 다스려라. 작은 공간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세계를 맡길 수 없다. 책상 한 칸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문제 한 개를 해결할 수 있고 서랍 하나를 정돈할 줄 아는 사람은 팀 하나를 이끌 수 있고
침상 하나를 완벽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큰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 인재가 된다. 이건 정신론이 아니다.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의 기준을 만든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좋은 날에도 무너진다. 그래서 침대를 정리하라는 말이 단순한 자기계발 구호로만 들리지 않는 것이다. 미 해군 제독 윌리엄 맥네이븐이 하루의 첫 과업을 완수하라며 침대 정리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경험이 다음 행동을 부르고 그 작은 성공이 하루 전체의 태도를 바꾼다는 이야기다. 나는 그 말을 경영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마무리가 약한 사람은 늘 마지막에서 실수했고, 반대로 작은 일을 대충 넘기지 않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정리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 정리의 핵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무엇이 중요한지 먼저 정하는 일이다. 중요함이 정해지면 불필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리고 그 과정은 물건을 치우는 손끝에서 끝나지 않는다. 당신의 우선순위, 당신의 자기 통제, 당신의 하루의 리듬, 그 전부를 다시 세우는 훈련으로 이어진다. 나는 단언한다. 정리는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공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운명을 다스린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잘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처음부터 들이대기 때문이다. SNS를 켜면 하루에도 몇 번씩 완벽하게 정돈된 집, 미니멀 라이프를 실현한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정리 실패의 출발점이다. 그 공간은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사고방식, 생활 태도, 소비 습관, 선택 기준의 합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만으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는 거의 예외 없이 실패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비슷한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다. 성과를 낸 사람의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이 걸어온 과정을 보지 않은 채 그대로 따라하려는 사람들. 그들은 늘 같은 결말에 도달했다. 시작은 요란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정리도 똑같다. SNS 속 집은 결과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따라하려 하면서 과정은 건너뛴다. 과정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정리는 기술이 아니다. 사고 체계다. 결국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리의 핵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은 정리에 실패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이 명확해지면 불필요한 것은 억지로 버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밀려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시작한다는 데 있다.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첫째,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고 비현실적이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려 한다. 둘째, 삶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모든 것을 다 붙잡으려 한다. 셋째, 자기 통제력이 약하다.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리는 영원히 시작되지 않는다. 아침마다 옷장을 열고도 입을 옷을 찾지 못해 한참을 뒤적이다가 결국 아무 옷이나 꺼내 입고 나중에는
다시 아무데나 밀어넣는 반복. 이건 옷장의 문제가 아니다. 삶을 다루는 방식이 흐트러졌다는 신호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경영을 하며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아침이 흐트러지는 사람은 하루 전체가 무너진다. 아침의 혼란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판단력의 소모다. 아침부터 선택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작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이미 지쳐 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아침을 단순하게 만든다. 그 단순함의 출발점이 바로 정리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집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할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정리는 결코 그런 일이 아니다. 책상 한 칸, 서랍 한 줄, 옷장 바닥 한 평이면 충분하다. 이 작은 영역조차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 공간, 더 큰 일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인생을 바꾸는 변화는 거창한 도전에서 오지 않는다. 언제나 가장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나는 수많은 성공한 인재들을 지켜보며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사고를 만든다. 정리된 사고는 반드시 성과로 이어진다. 군대에서 침상을 각 맞춰 정리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라. 많은 이들에게는 단순한 규칙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장면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본다. 하나의 침상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 전체를 다루는 능력에서 극명하게 갈린다. 침상을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력, 규율, 판단력, 마무리 능력, 그리고 책임감의 총체적인 점검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말만 앞서는 사람도 있었고, 머리는 좋지만 책임감 없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침상 하나, 책상 하나를 제대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일을 대충 넘기지 않았고 원칙을 쉽게 어기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은 자신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 그대로의 인생을 산다. 반대로 작은 정리를 대충 넘기는 사람은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중요한 이메일을 놓치고 문서의 마지막 문단을 확인하지 않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결국 신뢰를 잃는다. 나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보았다. 작은 정리의 실패는 곧 삶의 구조적 실패로 이어진다. 정리가 안 된 공간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무너진 기준의 결과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정리 팁과 수납 도구를 써도 삶은 바뀌지 않는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방법이 아니라 더 분명한 기준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정리에 실패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작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리는 뭔가 큰 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처럼 여긴다. 휴일을 하루 통째로 비워야 하고 마음도 단단히 먹어야 하며 끝나고 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기대를 품는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이런 접근은 대부분 실패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리를 이벤트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리는 이벤트가 아니다. 정리는 운영이다. 삶을 매일 어떻게 굴릴 것인가에 대한 운영 방식이다. 기업을 경영할 때도 비슷한 착각이 있다. 한 번의 혁신, 한 번의 구조조정, 한 번의 대형 프로젝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은 늘 반복 가능한 기준과 작은 개선의 누적이다. 정리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집 전체를 바꾸겠다는 생각은 정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정리는 아주 작게 시작해야 오래간다.
책상 한 칸을 떠올려 보라. 그 한 칸에는 지금의 당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무엇을 자주 쓰는지, 무엇을 미뤄두었는지, 무엇을 끝내지 못했는지, 그 작은 공간 하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인생 전체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다. 반대로 그 한 칸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시작이 단순하다. 기준도 단순하다. 자주 쓰는 것은 가까이에 둔다. 쓰지 않는 것은 멀리 둔다. 지금의 삶과 맞지 않는 것은 눈에 띄지 않게 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공간은 놀랍도록 달라진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함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다. 너무 쉬워 보여서, 너무 사소해 보여서 인생을 바꿀 힘이 없을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힘은 늘 이런 사소함에 숨어 있다. 나는 수많은 인재들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큰 성과를 내는 사람일수록 작은 반복에 집착한다. 그들은 대단한 의지를 과시하지 않는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정리도 그렇다. 매일 조금씩 같은 기준으로 같은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이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공간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사고가 달라진다. 사고가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군대에서 침상을 정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쟁이 없을 때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꼼꼼함이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을 정확히 해내는 능력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필요한 것은 용기와 결단력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전혀 다른 자질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현장에서 보았다. 이 둘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자기 통제력이다. 평소에 작은 질서를 지켜온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반복을 견디지 못한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금세 지루해하고 다른 일로 주의가 흩어진다. 옷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다른 생각에 빠지고 결국 정리는 미완성으로 끝난다. 이런 패턴은 공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업무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마지막 확인을 놓치고 결국 신뢰를 잃는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라는 점이다. 반복을 통해 길들일 수 있는 영역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일단 너의 공간부터 다스려라. 작은 공간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세계를 맡길 수 없다. 이 말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다. 현실을 정확히 말한 것이다. 책상 한 칸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문제 한 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다. 서랍 하나를 정돈할 줄 아는 사람은 팀 하나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다. 심상 하나를 완벽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조직 전체의 질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정리는 단순한 정돈이 아니다. 자신의 내부 혼란을 통제하는 능력이 외부로 드러난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정리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 대신 우습게 여기지도 말라. 정리는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그 한 칸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이 인생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그럼 무엇부터 버려야 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 질문이 이미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정리의 출발점은 버림이 아니라 선택이다. 무엇을 버릴지를 고민하는 순간 사람의 시선은 과거에 묶인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함, 아깝다는 감정,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 이런 생각들이 공간을 붙잡고 동시에 인생의 발목도 붙잡는다. 반대로
무엇을 남길지를 먼저 정하는 순간 시선은 자연스럽게 현재와 미래로 향한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정리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같은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걸 버리면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대부분의 물건은 다시 꺼내지 않는다. 문제는 물건이 아니라 언젠가라는 막연함이다. 이 막연함이 사람의 머리를 무겁게 하고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며 인생의 속도를 늦춘다. 삶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과감히 구분한다. 정리의 본질은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과정이다. 버릴 것이 많다는 사실은 그동안 불필요한 선택을 너무 많이 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대로 남길 것이 분명한 사람은 정리가 단순해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물건을 기준으로 정리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삶의 목적과 활동을 먼저 본다. 내가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루틴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정리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옷장을 정리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이 옷을 버릴까요? 말까요? 하지만 이 질문은 정리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자주 입는 옷은 무엇인가? 이 질문만 바꿔도 정리는 절반 이상 해결된다. 자주 쓰는 것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쓰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밀려난다. 억지로 버릴 필요도 없다. 이미 쓰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리는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작업이다. 삶의 구조가 바뀌면 정리의 기준도 함께 바뀐다. 출근이 중요한 사람은 출근복을 중심으로 옷장을 구성해야 하고, 육아가 중심이라면 아이의 동선을 기준으로 공간을 정리해야 한다. 운동이 중요한 사람은 운동복과 운동도구의 위치가 가장 먼저 정해져야 한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정리는 절대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는 외형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삶의 설계를 다시 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양의 문제로 착각한다. 많이 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수납함을 많이 사면 집이 정돈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정리는 양이 아니라 선택의 질이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료를 많이 모으는 직원보다 정말 필요한 자료만 남기는 직원이 훨씬 정확한 결정을 한다. 회의를 많이 하는 팀보다 필요한 회의만 하는 팀이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 정리도 똑같다. 버리는 양이 아니라 남기는 기준이 성과를 결정한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늘 같은 순서를 따른다. 먼저 삶의 방향을 정한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을 남긴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수납을 고민한다. 반대로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늘 수납부터 시작한다. 옷을 접고 상자를 사고 바구니를 채우고 라벨을 붙인다. 잠시 깔끔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정리는 삶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언한다.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방향이 정해지면 물건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그러나 방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정리 방법을 배워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정리를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버릴 것을 찾지 말고 남길 기준부터 세워라. 그 기준이 당신의 공간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정리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수납도구부터 떠올린다. 바구니,
박스, 서랍, 라벨. 마치 좋은 도구만 있으면 정리가 쉬워질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수납 도구는 정리를 돕기보다 정리가 안 된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왜 그런가? 이유는 명확하다. 수납 도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의 공간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수납 도구가 지나치게 많다. 바구니 안에 바구니가 있고 박스 안에 박스가 들어있다.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지만 막상 필요한 물건을 찾으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기업에서도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고서만 포장하는 조직은 결국 더 큰 실패를 맞는다. 정리도 똑같다. 수납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은폐에 가깝다. 정리의 본질은 물건을 넣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바구니와 박스를 들여놓아도 공간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물건의 위치는 더 불분명해지고 관리해야 할 대상만 늘어난다. 이것은 기업에서 전략 없이 조직부터 키우는 것과 같다. 사람과 부서가 늘어나면 효율이 높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관리 비용만 커진다. 정리도 마찬가지다. 수납 도구는 늘어나는데 물건은 줄지 않으니 혼란은 더 커진다. 나는 늘 같은 원칙을 강조했다. 제도보다 먼저 원칙을 세워라. 도구보다 먼저 기준을 세워라. 정리도 똑같다. 수납은 정리 이후의 일이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조수단일 뿐 출발점이 아니다. 정말 필요한 수납은 극히 제한적이다.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반복적인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그 외 대부분의 수납 도구는 물건을 숨길 뿐 삶을 바꾸지 않는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수납 도구에 의존한다. 집안에는 값싸고 규격이 맞지 않는 바구니와 박스가 가득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빽빽하게 들어있다. 정작 필요한 물건은 찾기 어렵고 수납 도구 자체가 또 하나의 짐이 된다. 반대로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수납 도구가 적다. 그들은 먼저 물건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만 남긴 뒤 생활 패턴에 맞춰 위치를 정한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수납 도구를 들인다. 즉, 수납 도구는 결과물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도구가 너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다. 너의 기준이 도구를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은 정리에 그대로 적용된다. 아무리 예쁜 상자와 좋은 서랍을 사도 기준이 없다면 삶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삶을 바꾸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기준이 정해지면 수납은 자연스럽게 그 기준을 따라 움직인다. 정리는 결코 물건의 싸움이 아니다. 정리는 사고의 싸움이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수납을 멈추고 기준을 세워야 비로소 정리가 시작된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남길지,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어떻게 살아갈지. 이 기준이 세워진 사람은 어떤 수납 도구를 쓰든 실패하지 않는다. 반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떤 도구를 사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나는 확신한다. 정리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수납보다 먼저 기준을 세워라. 그 순간부터 공간은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정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여백의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공간을 꽉 채워야 안정감을 느낀다. 비어있는 서랍, 비어있는 옷장 한 칸을 보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불안해진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으로 빈자리를 메운다. 그러나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정반대의 진실을 보았다. 빈 공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진짜 성장은 여백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옷장을 떠올려 보라.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의 옷장은 하나같이 120%로 차 있다. 문을 열면 옷이 쏟아질 듯 걸려 있고 옷걸이들은 서로 엉켜 있으며 새로운 옷을 넣을 자리는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한다. 입을 옷이 없어요. 문제는 옷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여백이 없는 것이다. 선택할 공간이 없고 숨쉴 틈이 없으니 좋은 옷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건 옷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옷장 정리 원칙을 딱 하나만 가르쳤다. 옷장은 80%만 채워라. 나머지 20%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삶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다. 옷이 숨을 쉬어야 옷장도 숨을 쉬고 옷장이 숨을 쉬어야 사람의 마음도 숨을 쉰다. 여백이 생기면 선택이 쉬워진다. 선택이 쉬워지면 아침의 흐름이 안정된다. 아침이 안정되면 하루의 리듬이 달라진다. 여백은 단지 편리함만 주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만든다. 이미 꽉 찬 옷장에는 새로운 계절의 옷도 더 나은 품질의 옷도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삶에서도 똑같다. 일정이 가득 찬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감정이 가득 찬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못한다. 공간에 여백이 없다는 것은 곧 미래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나는 기업에서도 항상 여백을 강조했다. 일정에도 여백을 두고 회의에도 여백을 두고 목표에도 여유 공간을 남기라고 했다. 여백이 없는 조직은 늘 쫓기듯 움직인다. 반대로 여백이 있는 조직은 위기 속에서도 판단이 빠르고 선택이 정확하다. 이 차이가 결국 성과의 차이가 된다. 옷장도 마찬가지다. 여유 공간이 있는 옷장은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을 준다. 문을 열었을 때 답답함이 아니라 정돈된 질서가 눈에 들어온다. 이 작은 안정감이 하루 전체의 감정 흐름을 바꾼다. 여백은 과거를 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옷장은 단순히 옷을 넣는 공간이 아니다. 그 사람의 과거 감정과 습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장소다. 버리지 못하는 옷에는 늘 이유가 있다. 언젠가 입을 것 같아서, 비싸게 샀기 때문에, 추억이 담겨 있어서.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한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추억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있다. 과거에 머무르면 미래를 담을 공간은 없다. 80% 옷장 원칙은 물건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다. 사고의 구조를 바꾸라는 말이다. 꽉 채워야 안심하는 사고에서 여백을 남겨야 성장할 수 있다는 사고로의 전환이다. 여백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앞을 볼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한다. 여백 없는 옷장은 여백 없는 인생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백을 남긴다. 그 여백 속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더 나은 선택이 들어온다. 정리를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억지로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80%라는 기준부터 받아들여라.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바뀌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결국 인생이 달라진다. 정리를 결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 정리하기도 전에 수납 도구부터 사는 것이다. 다이소에 들르고 이케아를 둘러보고 온라인몰에서 바구니와 박스를 장바구니에 담는다. 이 정도면 이번엔 제대로 되겠지.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이것은 정리를 시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다. 기업 경영으로 치면 전략도 없이 조직부터 키우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란을 키운다. 정리의 본질은 물건을 넣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수납 도구를 늘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물건은 줄지 않고
넣을 곳만 늘어난다. 그 결과 바구니는 또 하나의 짐이 되고 박스는 문제를 숨기는 가면이 된다. 겉보기에는 깔끔해졌을지 몰라도 실제 생활은 더 불편해진다. 필요한 물건은 더 깊숙이 숨어버리고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난다. 나는 현장에서 이런 공간을 셀 수 없이 보았다. 집안 곳곳에 비슷한 크기의 바구니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언제 쓰는지도 모를 물건들이 빽빽하게 들어있다. 정작 매일 쓰는 물건은 바구니 밖에 나와 있고 사용 후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수납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기준이다. 무엇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수납 도구를 들여도 질서는 생기지 않는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간을 보면 정반대다. 수납 도구가 거의 없다. 있어도 목적이 분명하다. 자주 이동하는 물건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용도이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들은 수납 도구를 사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물건은 정말 필요한가? 어디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가? 사용 빈도는 높은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지는가?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 물건은 애초에 자리를 얻지 못한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제도를 만들기 전에 왜 필요한지부터 물었다. 도구를 도입하기 전에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했다. 정리도 똑같다. 기준이 없는 수납은 혼란을 감추지만 기준 있는 정리는 삶을 바꾼다. 수납 도구는 정리의 마지막 단계다. 기준이 잡힌 뒤에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수납 도구가 많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물건을 줄이는 선택보다 물건을 숨기는 선택을 반복해왔다. 숨겨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정리는 늘 되풀이된다. 반대로 기준을 세운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물건의 수 자체를 줄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만 남긴다. 그러면 수납 도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공간은 숨을 쉬기 시작한다. 나는 확신한다. 정리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당장 수납 도구를 멈춰야 한다. 대신 기준을 세워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남길지,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정리는 절반 이상 끝난다. 도구는 그 다음이다.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 도구는 도움이 되지만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 도구는 또 다른 혼란일 뿐이다. 정리는 도구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의 문제다. 그리고 사고가 바뀌면 공간은 반드시 따라온다. 정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한 가지가 있다. 정리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게을러서 정리를 못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가 정리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그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정리를 해도 오래가지 않는다. 가장 흔한 심리는 막연한 불안이다. 물건을 버리려는 순간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걸 버리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붙잡는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그 불안의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사람들은 버린 물건을 거의 다시 찾지 않는다. 문제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불안을 마주하는 일이 두렵다는 데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을 붙잡고 불안을 피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물건을 붙잡을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공간이 막히면 사고도 막히고 사고가 막히면 삶의 속도도 느려진다. 또 하나의 심리는 인정 욕구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물건, 많은 관계, 많은 일정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비어있는 공간보다 가득 찬 공간이 자신을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든다고 느낀다. 그래서 정리는 곧 잃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나는 현장에서 분명히 보았다. 관계가 과다하면 공간도 과다해지고, 공간이 과다하면 사고도 과다해진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많음이 아니라 적절함이다. 적절한 관계, 적절한 물건, 적절한 일정이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한다. 정리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결단의 어려움이다. 정리는 끊임없는 결정의 연속이다. 남길지 버릴지, 어디에 둘지, 언제 사용할지, 평생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결정을 두려워한다. 스스로 선택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을 미루면 공간은 반드시 혼란으로 흘러간다. 정리는 물건을 다루는 연습이 아니라 결단을 연습하는 훈련이다. 작은 결정을 반복해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큰 결정도 감당할 수 있다. 완벽주의 역시 강력한 정리 방해 요인이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시작하지 못한다. 완벽주의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회피다. 정리는 완벽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반복에서 완성된다.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다.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완벽하게 정리해도 다시 무너지고, 기준이 있는 사람은 조금 흐트러져도 곧 회복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정리를 배운 적이 없다. 우리는 학교에서 정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정리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이고 훈련이다. 배우지 않은 것을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리는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장애물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오래된 물건, 선물, 추억이 담긴 것일수록 버리기 어렵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한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추억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억 속에 있다. 과거에 머무르면 미래를 담을 공간이 없다. 공간에도 인생에도 여백이 필요하다. 정리는 외부의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부의 재편성이다. 마음이 안정되면 공간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반대로 마음이 흐트러지면 어떤 정리도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물건만 보지 말고 자신의 심리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그 순간 정리는 단순한 청소를 넘어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된다. 정리를 단순히 생활 습관의 하나로만 여긴다면 그 힘을 끝까지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다. 정리는 작은 공간을 넘어서 인생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기술이다. 정리가 바뀌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바뀐다. 이 순서는 예외가 없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너무 늦게 시작하거나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정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정리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정리는 삶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정리가 늦어지면 사고가 늦어지고, 사고가 늦어지면 결정이 늦어지고, 결정이 늦어지면 기회를 놓친다. 나는 수없이 보았다. 능력은 충분하지만 정리가 안 되어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늘 바쁘고 늘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정리가 안 된 구조 속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정리가 안 된 사람은 하루를 즉흥적으로 산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일부터 처리한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혼란을 낳는다. 반대로 정리가 된 사람은 기준을 가지고 하루를 산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한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써도 결과가 다르다. 정리는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꾼다. 나는 늘 같은 시작점을 강조해왔다. 큰 공간부터 손대지 말고 가장 작은 공간 하나를 완벽하게 다스려라. 책상 한 줄, 옷장 한 칸, 현관 한 부분. 이 작은 구역 하나를 제대로 정리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사고가 정렬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동이 정확해진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다. 공간이 바뀌면 삶의 리듬도 반드시 함께 바뀐다. 정리가 잘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함이다. 그들은 불필요한 것을 붙잡지 않는다. 선택이 명확하고 행동이 빠르며 감정이 안정되어 있다. 반대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늘 머릿속이 복잡하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뒤섞여 있고 과거의 선택과 미래의 불안이 동시에 머리를 차지한다. 그 혼란이 그대로 공간에 드러난다. 정리가 안 된 공간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정리는 단순히 깨끗함을 위한 일이 아니다. 정리는 자기 주도권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내 공간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삶의 일부를 이미 놓치고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정리는 자존감과도 깊이 연결된다.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고 매일 작은 약속을 지켜내는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정리는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삶의 기준이 명확해지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정리된 사고는 사람을 더 선명하게 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공간의 정리가 인간관계의 정리로 이어지고 인간관계의 정리는 삶 전체의 균형으로 확장된다. 나는 확신한다. 정리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정리는 삶의 전 분야에 파급되는 근본 기술이다. 돈, 성과, 신뢰, 관계, 건강,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 질서가 있다. 그리고 그 질서를 가장 현실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당신의 공간이다. 작은 혼란을 방치하는 사람은 큰 성공을 다룰 수 없다. 반대로 작은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큰 기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작고 구체적이다. 정리를 끝까지 해낸 사람과 중간에 포기한 사람의 차이는 의지에 있지 않다. 나는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차이는 시스템에 있다. 의지는 누구나 흔들린다. 컨디션이 나쁘면 무너지고, 일이 바쁘면 밀리고, 감정이 흐트러지면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시스템은 다르다. 시스템은 사람이 흔들려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든다. 정리 역시 마찬가지다. 한 번의 정리로 끝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어질러진다. 기준과 시스템을 만든 사람만이 유지에 성공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완성하려 한다. 집이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정리에는 완성이라는 개념이 없다. 정리는 유지의 문제다. 오늘 조금 어질러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다. 이 돌아오는 힘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실패해도 회복이 빠르고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정리의 마지막 목표를 늘 이렇게 정의했다. 언제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물건 하나하나를 완벽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져도
다시 정돈되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5분, 하루 동안 사용한 물건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시간. 이 짧은 루틴 하나가 공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하루치 혼란은 하루치 안에서 끝나야 한다. 며칠치가 쌓이면 그때부터 정리는 다시 부담이 된다. 정리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준이 머릿속에만 있다는 점이다. 생각으로만 정리를 이해하고 몸으로는 익히지 못한다. 반대로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몸이 먼저 움직인다. 쓰고 나면 제자리로, 끝났으면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이 단순한 동작이 반복되면서 기준은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의지가 필요 없다. 숨 쉬듯 자연스러워진다. 나는 경영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잘 굴러가는 조직은 구성원의 열정에 기대지 않는다. 시스템에 의존한다. 사람이 바뀌어도 결과가 유지되는 구조를 만든다. 정리도 똑같다. 기분이 좋을 때만 되는 정리는 실패다. 피곤해도 바빠도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성공이다. 정리는 결국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훈련이다. 이 길이 없는 사람은 한번 흐트러지면 끝까지 무너진다. 이 길이 있는 사람은 잠시 어질러져도 다시 중심을 잡는다. 이 차이가 인생의 안정성을 만든다. 큰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작은 혼란을 다루는 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다. 이제 정리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라. 대신 돌아올 수 있게 하라. 기준은 단순해야 하고 루틴은 짧아야 하며 유지 비용은 낮아야 한다. 그래야 오래간다. 오래가는 정리만이 인생을 바꾼다. 정리는 한 사람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바꾼다.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바뀐다. 나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며 확인했다. 정리를 끝까지 유지한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걸음이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작은 공간 하나를 떠올려 보라. 그리고 오늘 그 한 칸을 제대로 다스려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정렬되기 시작할 것이다. 정리를 통해 삶이 달라진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마지막 특징이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정리를 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리는 그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준이 된다. 숨 쉬듯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일상적 태도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정리는 공간을 넘어 사고와 선택의 방식까지 깊이 스며든다. 나는 이 지점을 정리가 삶의 언어가 되는 순간이라고 부른다. 정리가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붙잡지 않는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이 빠르고 미련이 적고 후회가 짧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는 것은 사실 실패가 아니라 망설임이다. 버릴지 말지, 할지 말지, 남길지 말지. 이 사이에서 사람은 끝없이 소모된다. 정리가 된 사람은 이 망설임의 영역을 대폭 줄인다.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경영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았다. 그들은 결정을 내릴 때 설명이 길지 않았다. 이유가 단순했고 방향이 분명했다. 반대로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늘 설명이 길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미뤄졌는지, 왜 어쩔 수 없었는지. 공간이 복잡한 사람의 말이 복잡해지는 이유다. 사고가 정리되지 않으면 말도 정리되지 않고 말이 정리되지 않으면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정리가 삶의 언어가 되면 인간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만 하는 관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삶의 공간에 여백이 생기면 관계에서도 여백을 만들 수 있다. 그 여백 속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의 연결은 오히려 더 깊어진다. 또 하나의 변화는 감정 관리다. 정리가 된 사람은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다.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듯 필요 없는 감정도 오래 붙잡지 않는다. 분노, 후회, 자책 같은 감정이 생겨도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고 있다. 잠시 들여다보고 역할을 다하면 내려놓는다. 감정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니 마음도 가볍다. 이것이 정리가 주는 가장 깊은 힘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정리를 잘하면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까? 나는 이렇게 답한다. 정리가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 시야가 확보되고 판단이 맑아지고 선택이 빨라진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정리는 결국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내 삶을 아무렇게나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공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아무데나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태도다. 그래서 정리를 지속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도 높아진다. 아무 일이나 맡지 않고 아무 관계나 끌어안지 않고 아무 선택이나 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정리는 더 이상 힘들지 않다. 오히려 흐트러진 상태가 불편해진다.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공간이 잠시 어질러져도 삶이 잠시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자리를 알고 있다. 그 자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정리를 끝까지 자신의 삶에 들인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상황에 끌려가지 않았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선택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했다. 정리는 그 출발점이자 가장 현실적인 훈련장이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삶에는 기준이 있는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그 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오늘 당신이 사용하는 책상 한 칸, 서랍 한 줄, 현관의 작은 공간 속에 이미 드러나 있다. 그곳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말해준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성공한 사람도 좌절한 사람도 중간에서 멈춘 사람도 있었다. 그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운도 재능도 배경도 아니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삶을 다루는 태도였다. 그리고 그 태도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정리였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삶을 우연에 맡기지 않는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어디에 힘을 쓰고 어디에서 물러날지 스스로 결정한다. 정리는 그 결정력을 매일 연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말로는 누구나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공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선택의 결과이고 흐트러진 공간은 미뤄진 결정의 흔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한다. 정리 좀 못해도 인생 사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나는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정리를 못해도 살 수는 있다. 하지만 정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안정감과 속도, 명확함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얻지 못한 채 사는 인생은 늘 조금씩 흔들린다. 정리는 돈이 들지 않는다. 대단한 기술도 필요 없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다. 내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겠다는 결심이다. 이 결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아도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결심이 선 사람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도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나는 늘 같은 말로 정리를 정의해 왔다. 정리는 공간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눈앞에 드러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면 불편해진다. 버리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고 과거의 선택과 마주하게 되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결정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 불편함을 넘긴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간다. 정리는 결국 용기의 문제다. 큰 용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용기다. 오늘 쓰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용기. 지금의 삶에 맞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비어있는 공간을 불안해하지 않는 용기. 이 작은 용기들이 쌓여 사람의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이 과정을 수없이 보았다. 처음에는 공간이 바뀌고, 그 다음에는 표정이 바뀌고, 결국에는 선택이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정리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꾸준함을 요구할 뿐이다.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기준이 있는가다.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넘어져도 방향을 알고 흔들려도 중심을 회복한다. 정리는 사소하지 않다. 정리는 삶의 기초 체력이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없으면 반드시 흔들린다. 이 기초 체력이 단단한 사람만이 부와 성과, 관계와 성취를 오래 지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같다. 가장 작은 공간 하나를 존중하는 태도다. 오늘 당신의 책상 한 칸, 서랍 한 줄, 침상 하나를 떠올려 보라. 그곳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말해준다. 나는 확신한다. 공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운명을 다스린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해한 사람만이 작은 정리 하나로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